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합격 스킬 카페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저도 반갑네요. 예, 오늘은 키워드 선정과 암기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예, 9월이니만큼 암기와 인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죠? 예, 요즘 멘토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게 보통 이제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암기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문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해요. 예. 뭐, 여담이지만, 그동안 카페에 제가 글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합격생인, 이제 특수교사 합격 선생님들과 함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컨텐츠를 올렸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키워드 선정과 키워드 암기에 대한 걸로 준비해봤어요. 이제 막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암기 노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서브노트나 암기 노트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만들어도 뭐 학원 강사의 요약집이나 합격생의 자료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외울 텐데 그 키워드 중에서도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빈도수. 예. 전공 서적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강론서, 또 이제 과목에 따라서는 개론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펼쳐놓은 전공 서적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개념을 선정을 했을 때 그 개념에 대한 풀이가 뭐 한 문장, 한 문단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문단과 문장 안에 있는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추출해야 하냐 할 때 빈도수를 기준으로 대표 키워드를 뽑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 예. 기출문제에서도 사실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개념의 정의와 설명과 특징, 장단점 등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 개념의 키워드를 외운다 할 때 기출문제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동시에 이제 사용되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외운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대표 키워드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포섭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건데, 한 문장 안에 여러 키워드가 있지만 그 키워드 중에서도 상위 키워드가 되는 게 있고 하위 키워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키워드는 상위 키워드를 받쳐주는 보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위 키워드를 포착해서 그걸 대표 키워드로 선정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 교육학 논술에 출제된 심리적 유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같이 방법을 다뤄봤으면 해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읽어보셨죠? 예,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구성된 이런 문장 속에서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빈도수로 대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읽어보시면은, 자정체성,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탐색, 정체성, 탐색. 자, 이렇게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보더라도 자정체성과 탐색이 각각 3번씩 드러났죠. 예. 이렇게 빈도수가 많은 키워드를 대표 키워드로 정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2004년도 중등 교육학 논술 문제에서 3번 보기를 보시면 심리적 유예기는 정체감 형성을 위해 대안적인 탐색을 계속 진행하는 시기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 유예기란 뭐냐라고 서술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어 중에서 키워드를 찾는 것도 빈도수를 통해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기출문제의 보기에서 정체감 형성, 대안적 탐색이라는 단어를 추출해서 우리가 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색깔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자주 보이는 키워드와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와 기출 문제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또 일치하는 것도 있네요. 예. 자, 이렇게 기출 문제의 보기나 지문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문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이 키워드들 간에는 상하위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꾸며주는 키워드들과 꾸밈을 받는 대표 키워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한 문장 안에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즉 청소년기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로서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면서 새로운 역할을 실험하거나 가치 혹은 신념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문장에서도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면서 끊임없는 이 부분이 탐색이라는 키워드를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 키워드 하나로 탐색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로서 이 말에서도 나머지 말들이 자아라는 대표 키워드를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청소년기는 진정한, 사실 진정한 이런 말 빼도 되잖아요. 이 말을, 진정한이라는 말을 꼭 대표 키워드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부수적인 키워드는 일단 이렇게 버리고 나머지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로서 이 말은 자아라는 말을 결국 꾸며주는 거니까 우리는 자아와 탐색이라는 대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달랑 2개만 찾으면은 나중에 서술할 때 너무 빈약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자아와 탐색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봤는데 사실 탐색을 꾸며주는 말인 역할 실험, 역할, 가치, 신념체계 라는 말들을 같이 서술해주면 더 풍부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탐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탐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청소년기는 아직 어떤 신념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니까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탐색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 탐색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 서술된 바와 같이 역할과 신념, 가치, 그 다음에 신념을 끊임없이 탐색해 봄으로써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2가지만 선출했다 하더라도 탐색에서 조금 더 보충적인 서술이 필요할 것 같다면 그럼 탐색을 어떻게 할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탐색을 어떻게 할까? 예.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탐색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